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최종 승소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서 2014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며 최종심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 사이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당사자들 대신 영정사진이 자리했고 유족 측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데다 국내 자산을 처분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도 일본 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킨 상황.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 배상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